이재명이 항소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광화문 광장 일대는 단번에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규모 집회의 규모를 과소평가하는 듯한 보도를 내놓았지만 주최 측에서는 무려 300만 명이 운집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이재명의 무죄 판결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심정을 내비치며 마이크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거나 손팻말을 들고 길가를 메우면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도 대거 참석하여 이들의 분노와 공감을 기반으로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더욱 거세게 쏟아내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에 대한 불만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질질 끌리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혹은 내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으며 탄핵 심판이 과연 정의롭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유례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모든 국면을 지켜보는 40대 이상 시청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집회 현장을 전해 듣거나 인터넷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두고 끝내 법의 심판을 비껴가는 것인가라는 의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춰지는 사법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법원과 검찰이 다양한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에 대한 불신이 쌓여왔는데 이번 항소심 무죄가 기폭제가 되어 한꺼번에 폭발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불어나는 분노와 의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시민들은 실제로 거리에 나왔고 단순한 당파 싸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한 공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지켜보는 보수층은 이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광훈 목사가 단상에 올라 외친 말은 현장에 있던 이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고 여기에 더해 탄핵 심리를 계속 미루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그는 그동안 사회 여러 현안에서도 거침없는 언사로 큰 화제가 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더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도 상당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대규모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격렬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 정광훈 목사의 호되게 날 선 지적은 이들의 분노와 답답함을 정확히 짚어주는 듯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발언에 맞춰 군중들은 커다란 함성을 내지르며 동조와 지지를 표시했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직접 만들어온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도 마이크를 잡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날 특히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덕수 총리를 교체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명백히 지나친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민 대변인의 입장은 다소 강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집회에 나온 보수 성향의 시민들은 이러한 발언을 들으며 오히려 그래야만 한다는 식으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태도가 이미 여러 면에서 극단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시사하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카드라는 판단이 보수 진영 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날 집회 현장에서 윤상현 의원, 박대출 의원, 나경원 의원, 김민전 의원 등도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원들이 보수 성향의 시민 집회에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 이재명 사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보수 정치권 안에서도 확산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인지 몇몇 의원들은 직접 현장에 나와 연단에 올라가서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이와 같은 정치권의 적극적 참여에 시민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특정 그룹이 주최한 집회가 아니라지만 사실상 보수층이 주축이 되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으로 알려져 현장에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이 기소된 혐의 자체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가라는 의문과 함께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직접 자리를 지키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법원에서 2심 무죄가 충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은 환호에 가까운 반응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는 애초부터 이재명의 혐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언론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법정에서 다뤄진 사실관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해버렸으니 보수 진영에서는 거의 배신감을 느끼는 지경까지 오면서 재판부 결정에 극도로 불만을 품은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 일만은 대법원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혹여나 대법원이 시간을 끌다가 원심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문제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집회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미 탄핵 사유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보수 진영에서 수없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논리가 없어 보인다는 관측이 많음에도 시간이 한없이 끌리고 있어 마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와 사법이 복잡하게 얽힌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은 하나같이 더는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다. 분노를 길거리에서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해 이 집회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광화문 일대는 연령대가 다소 높은 40대 이상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으며 중장년층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집회 영상을 라이브로 중계하는 모습까지 감지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과거와 달리 보수층도 뉴미디어 환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현수막에는 이재명은 구속이 답이다라는 문구가 흔하게 보였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시민들도 곳곳에서 화기애애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앙된 감정이 느껴졌고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 강단에 올라 대중에게 말을 걸 때는 군중 사이에서 커다란 호응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이재명을 지켜주는 민주당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며 이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는 함성이 메아리치듯 퍼져나갔습니다. 김민전 의원도 대중과 소통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그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채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이 정치화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이것이 또 한 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이재명 구속이라는 구호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원이 언제쯤 최종 결론을 내릴지를 놓고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핵심인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 법률적으로 뒤집힐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나 증언이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장의 분위기는 매우 뜨겁고 시종일관 결의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탄핵 심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태도, 민주당의 강경한 압박, 이재명 항소심 무죄와 대법원 상고심 전망 등에 대한 각종 논쟁이 뒤섞여 있으면서도 이 모든 이슈의 핵심은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이 큰 동력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태극기가 펄럭이고 세찬 구호가 오가는 이 현장은 40대 이상을 비롯한 중장년층, 보수 시청자들에게 한층 강한 공감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와 사법의 역할을 분명히 외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여전히 미궁 속을 헤매고 있다는 점은 보수층에게 있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 모인 대규모 인파가 분노와 의심을 한껏 키운 상태에서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국민들의 신뢰에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까지 거론될 만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를 저질렀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부터 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일부 정치 세력이나 여론에 흔들려 결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 또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재판관들의 의견 분포가 4대4 혹은 5대3 정도로 갈려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떠돌고 있는데 이는 결국 탄핵 인용에 필요한 6표를 확보하지 못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여러 경로로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차라리 결론을 빨리 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라리 지금이라도 기각 선언을 해라.
이 모호한 상태로 시간을 질질 끌면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지연한다는 의혹을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꽤나 뚜렷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4월 18일이라는 시한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영배 이선의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만료되는데 그 교체 전후로 재판부가 어떤 방향으로든 판결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민주당이 혹시나 이 타이밍을 노려 재판관 임기 만료와 교체 과정을 활용해 탄핵 인용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세간의 눈길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이란 단어가 이처럼 쉽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지 명쾌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궁금증을 더 키웁니다. 더욱이 이 사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애초부터 타당성이 부족하니 헌재에서 시간을 끌다가 자연스럽게 기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 외에도 한덕수 총리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민의 시선에는 혼란스러운 정치 공황만 가득 차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나 40대 이상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되는 경제와 안보 문제 등이 훨씬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권이 온통 누구를 탄핵하느냐, 어떻게 판결을 유도하느냐 하는 식의 소모적 공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어디로 갔느냐, 마치 한쪽에서는 이재명 무죄를 두둔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위해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키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냉소적 비판도 흘러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투명하고 신속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치 전문가나 보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나 6명의 인용표를 확보하지 못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괜히 시간을 끌어 정치권이 다른 카드나 이슈를 만들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국민 다수가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우리의 정치사법 체계가 처한 공경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40대 이상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지금 이 국면을 사법부와 헌법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시점이라고 간주합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그 이후에 벌어질 파장과 정치권 행보가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 후폭풍이 국가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시점에서 애매한 태도나 결정을 지연하는 듯한 모습은 정치 불안을 장기화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또다시 정치적 충돌을 야기할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 직무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상황에서 확실한 결론 없이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보수층 내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는 근심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법적 정치적 절차가 꼬이면서 장기간 시간을 허비한 전례가 없지 않았고 그 결과 경제 상황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었다고들 회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해 4월 18일이라는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 헌재가 그날을 넘겨서 새로 교체될 재판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결국 헌법재판소도 정치판에 휘둘리는 존재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민주당 측이 한덕수 총리까지 거론하며 탄핵론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영배 이선의 헌법재판관 교체 시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탄핵 심리는 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철저히 정치 게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탄핵 심판 지연이 계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견해 또한 적잖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흔히 탄핵이라는 말만 나와도 국정에 큰 부담이 되고 그 자체가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에 대해 많은 보수층 인사들은 과연 나라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는 울분을 쏟아내는 중이며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내건 가장 큰 요구사항은 이재명에 대한 신속한 구속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라는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이 직면한 갈등과 혼란이 한층 더 깊어졌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어려울 경우 한덕수 총리를 다시 탄핵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미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은 애초부터 무리수라는 시각을 내세우며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빨리 나올수록 국가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듯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강한 목소리는 단순한 항의 집회를 넘어 전국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깃발과 구호가 울려 퍼지는 현장은 단순히 어느 한 당파의 지지자만 모인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동안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양쪽 불신이 겹쳐져 광화문에는 전에 없이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한국 정치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민주당의 초강경 발언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과연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무엇이든 강행할 수 있다는 비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달려있고 국민들은 이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다시금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인용된다면 보수 진영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치적 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처럼 광화문에 모인 대규모 시위대에 격앙된 분위기는 단순한 일시적 분노로 그치기보다는 다음 단계의 정치적 대응과 맞물려 훨씬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더구나 시민들이 순식간에 300만 명이 넘게 몰렸다는 주최 측 추산까지 나온 만큼 이 집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적 감정이 가볍게 지나갈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간 이어져온 정치 공방에서 느낀 피로감이 극도로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이러한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조된다면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광화문 길거리까지 모두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이재명 신속 구속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요구는 이미 한국 정치 지형을 흔드는 거대한 분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시도할지 혹은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론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모든 행보가 더욱 복잡한 여론의 역풍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지켜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